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가 오랜 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러시아의 그 외국인 구금센터에서 다른 외국인들, 우즈베키스탄이라던가 이제 엄청 여러 나라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핸드폰으로 그 사람들 핸드폰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에 이제 북한 떠나가지고 22년에 한국에 입국한 최춘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기는 혼자 왔는데 이제 동료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북한에서는 혹시 어떻게 사셨나요? 북한에서는 좀 어렵게 살았습니다. 뭐 탄광일도 하고 어업도 하고 뭐 별의별 일 다 하면서 그냥 끼니끼니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느라고 뭐 정신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이라고 이제 바닷가 동네인데 청진에서 살았습니다. 청진이라고 하면 중국이랑 가깝잖아요. 엄청 가깝죠. 러시아도 가깝고 이제 해상 쪽으로 바다 쪽으로. 한국만은 전혀 못 접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본 적은 없고 그냥 뭐 한국이 잘 산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저희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병으로 돌아가시면서부터 제가 그때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아빠가 돌아가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엄마도 사업이라든가 이제 장사 이런 쪽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부터 북한에 보면 그 금 캐는데 사금 캐는 데가 있거든요. 금이요? 예. 그쪽 가서 17살 때니까 금도 캐보고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탄광일 쭉 이어서 그다음에 어업 각종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와, 학교는 그러면? 고등학교 중퇴죠. 그렇게 사시다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쪽은 그 오징어철, 대게 이런 어업일이 돈을 좀 한 번에 많이 벌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좀 면하고 싶어가지고 오징어 잡으러 러시아 바다 나갔다가 불법 오징어를 잡다가 새벽에 갑자기 해상국경수비대가 보트 타고 훅 날아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난생 처음 보는 러시아 사람들이 호대 이만한 것들이 배에 툭툭 내리더니 무릎 꿇라고 와 그런데 깜짝 놀라 심장이 진짜 물어왔는 줄 알았는데 그때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잡혀가지고 그때가 7월 말이었는데 러시아 군함에서 한 U자로 된 이런 칸인데 거기 한 30명이 이제 잡혀 있은 거예요. 진짜 발 두 다리 펼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 이렇게 꼬부리고 있는 자세로 거기 한 24시간 동안 갇혀 있는데 숨 막혀서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러시아의 이제 그 국경 수비대에 있는 그런 뭐 깜빵은 아니고 이제 그런 구치소 같은데 이제 갇혀 있었죠. 거기 러시아에서 갇혀 있다가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한 30명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고 저희 배 선원들만 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재판받고 깜빵 가고 해가지고 9기간 동안에 형을 제가 다 마치고 이제 북한을 가게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건지 뭡니다. 근데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북한으로 가게 됐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 국경 다 막아버리니까. 근데 저는 한국에 올 생각 그때 당시에도 진짜 전혀 생각조차도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가 오랜 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러시아의 그 외국인 구금센터에서 다른 외국인들, 우즈베키스탄이라던가 이제 엄청 여러 나라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핸드폰으로 그 사람들 핸드폰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도 엄두조차를 못 냈는데 제가 러시아어를 잘했어요. 그중에서 제일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드라마 북한 사람들하고 다 같이 봤어요.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뉴스도 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저도 불안한 생각이 들었죠. 북한에 돌아가면 내한테 생명의 위협이 오고 가족한테도 생명의 위협이 오겠구나.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한국에 올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같이 배 타고 나온 친구가 형이에요. 갑자기 저녁에 저를 부르더니 우리가 북한 가도 어차피 너도 알지 않냐, 죽을 건 뻔하다.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한국 대사관에 전화해서 한국으로 우리가 귀화하자고 난민 신청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팔짝 됐죠. 뭔 소리 하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웃으면서 사람 놀리지 말라고, 어디 그딴 소리 안 하고 죽으려고 이거 반역자 되고 싶냐고 막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까지는 아직도 막 북한에 대한 그 사상이 아직도 머릿속에 많이 그래도 남아 있었는지라 그랬는데 그날 밤에 제가 일단 생각해 보자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북한의 가족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히려 그 상황에서 제가 북한 가면 저는 진짜 아우지예요. 가족까지도. 근데 제가 없으면 가족은 일단은 안 건드린다는 걸 제가 엄청 그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고 하다가 저도 살아야 되겠고 가족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 알았어 하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영사관에다가 전화를 한 거죠. 그렇게 돼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한국으로 오게 된 이제 첫 계기가 된 겁니다. 한국에 오기까지는 수월하게 왔나요? 아니지만입니다. 거기서 북한 사람들하고 이제 13명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난민 신청을 한 게 또 두 통이 난 거란 말입니다. 3명이 이제 가기로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또 갑자기 자식이 있다고, 애가 있다고, 아들이 있다고 하면서 생각이 돌변해가지고 다른 북한 사람들한테 말 다 전한 거예요. 3명에서 몰래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 나머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야 이 새끼야 임마 너네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 반역자고 너 뭐 어쩌자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그 갈등이 엄청 컸고 막 주먹 다짐도 할 정도로 국기관 동에 난민 시장 한국에 오기 전까지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돌변하면 저희들한테 어떤 짓 할지 진짜 모르죠. 처음에는 막 엄청 우리한테 뭐라고 하다가 방까지도 따로 옮겼어요. 제가 러시아 그 경찰 그 외국인 구금센터 소장한 데다가 내가 난민 신청을 했는데 당신들이 알지 않냐? 근데 내가 러시아로 제가 좀 하니까 나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봉변 당할지도 모른다. 이 안에서 문제가 벌어지면 당신들도 복잡하지 않냐? 나 방 옮겨달라 우리 둘이. 나는 막 하루 밤잠 자기도 불안하다 저기서. 그러다가 이 난민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면식도 들어오고 막 있잖아요. 막 한국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옮겨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옮겼어요. 가는데 가지 말라고 같이 있던 북한 사람들이 눈앞을 막아서 가지마! 막 하고 이렇게 막는 거란 말이에요. 가면 니네 어떻게 되는지 알지? 막 이렇게 막 위협하는 거예요. 막 다리 떨리더라고요 진짜.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소수였네요 거기서. 처음에는 서수였죠. 처음에는. 점점 많아졌어요. 그렇죠. 처음에 저도 이제 저한테 제안한 형한테 제가 말했잖아요. 뭔 그딴 개소리로 하냐고. 무슨 이 반동분자 같은 소리 하냐고 진짜 북한 말로 얘기하면. 뭐 어떻게 되려고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거기 있는 게 답답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을 하지만 차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 사상이 이렇게 딱 머리에 틀어박혀 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엄두도 못 낸 거지만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머리가 있다 보니까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저희들을 막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저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잘 오셨나요 그분들도? 네, 거기서 왔던 사람들도 지금 다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있어요. 고흥철님이 저희 사이다에 나오셨는데요. 이거가 북한에는 좀 평양에만 있지 지방에는 없어요. 이거 북한 사람들이 이거 처음에 탈 때는 이게 쭉 이렇게 내릴 때 토끼새끼처럼 꽁충쭉 떼서 내려요. 무서워서 타보질 않아서. 네. 러시아에서 알고 지낸 사이라고. 네, 맞습니다. 제가 러시아 구금센터에 있을 때 고홍철님이랑 같이 있던 동료가 또 이제 같이 저랑 같이 생활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난민 변호사가 저 사람이 저기 남아있는데 당신이 좀 빼주라 저 방에서 그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구금센터 소장한데 제가 신청서를 써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사람도 빼온 거죠. 저희 방으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홍철이 형을 알게 돼서 통화도 하고 무슨 뭐 거기서 얘기도 나눠보고 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홍철이 형을 일단 알게 됐습니다. 힘겹게 오셨는데 이 한국에 대해서 사실 드라마로만 보고 몰랐잖아요. 한국을 어떠셨어요? 처음에 국정원에 들어가셨을 때. 처음에 엄청 깜짝 놀랐죠. 진짜 제가 상상하던 거랑은 많이 진짜 엄청나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양복 입은 이제 정장 입은 이제 국정원 분들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잘 오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진짜 되게 감동이 됐었어요. 그리고 국정원에 들어갔는데 음식들 자체도 엄청 북한에서는 최고위급 충들도 보기 어려운 그런 음식들인 거예요. 진짜 놀랐어요. 음식들. 국정원에서 조사받고 이제 하나원 같은 데서 그런 교육을 하잖아요. 한국에 적응하는. 네. 어떠셨나요? 교육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됐죠, 아무래도. 네, 많이는 아니라도 일단은 제가 난민 신청하고 러시아에서 이제 구금센터에서 나와서 러시아에서 밖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한국을 가게 될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난민 신청을 해서는. 사투리도 엄청 제가 심했는데 제 러시아에 있을 때 여자친구를 만나다 보니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한국어로 자꾸 한국 말투로 대화하는 법을 배웠고 한국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하나원에서는 그래도 도움은 됐습니다. 그래도. 예. 그러면 실례지만 아내분께서는 러시아 사람이신가요? 아니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분이세요? 네. 와, 베트남 아내분과 지금 3년째 정착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아내가 한국어를 또 잘하다 보니까 근데 불과 이제 한국에 정착한 지 3년 차긴 하지만 뭐든 도전을 해볼 수 있었던 이유가 와이프가 제 곁에 있어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미 정착하고 있었어가지고 와이프가 한국에. 예. 그게 엄청 와이프가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깜빵에 있을 때 와이프가 저한테 막 그 면식이라고 해야 되나? 먹을 것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깜빵에 있을 때부터. 온라인으로 이제 이게 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 믿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우연하게 알게 됐어요, 진짜. 온라인으로? 예.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을 때 이제 그 지원 한국 그 교회 쪽 지원하시는 분들 통해서 핸드폰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그 노래하는 어플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들어가서 그냥 저도 거기 뭐 쏠쏠하니까 노래나 거기 그 불러보려고 이제 마이크로 이렇게 뭐 변조해주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어플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우연히 들어갔는데 이제 무슨 뭐 채팅하기 무슨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그래서 거기다 일단 안녕하세요 하고 한국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그냥 한번 문자를 안녕하세요 했는데 근데 답장이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답장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뭔가 서로가 오고 가는 게 있었던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걸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연락처 주고받고. 그럼 아내분께서는 러시아에 계셨던 게 아니라 한국에 있었죠. 그럼 아내분이 먼저 한국에 와 계셨고 정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겠네요?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와. 구금센터에서 나와서 러시아로 2번이 나왔어요. 저 때문에 저 보려고. 그 깜빵에 그 예고인 구금센터에 있을 때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고인 구금센터에서 나와서 와이프가 한국에서부터 러시아까지 가려면 한 비행기로 한 18시간 갈아타야 되거든요. 엄청난 그 돈이 엄청나잖아요. 그때는 또 비행기 값도 또 비쌌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군방 전쟁이 났던 때라. 그때가 제일 감명받았습니다. 와, 세상에 이런 여자도 있구나. 나이에서 대륙을 넘어서 이렇게 와주는구나. 그럼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 가엘야채 가게, 식자재 가게를 하나 오픈을 했어요. 지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가게를 지금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오신 지 3년 만에 한국에서 식자재 장사를 하신다는 게 네, 맞습니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좀 도전 정신이 강하거든요. 아직 젊은 혈기라.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지금 만 28살이요. 네. 8이요. 네. 8. 네. 이 장사하시면서 한국 사람들을 상대하잖아요. 어떠세요? 부드러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끔 제가 북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잘 오셨어요 막 하고 막 반가워해 주시고 또 이제 그런 분들도 되게 많고 엄청 부드러워요. 북한에서는 되게 딱딱하거든요. 아줌마 이거 하나 줘. 막 이렇게 막 북한에서는 이제 던지듯이. 막 던지듯이 뭐 또 예의도 있지만 이제 말투가 북한 말투가 좀 세니까. 좀 특히 함경북도 청진 쪽에 함경북도가 제일 세요. 말투가. 근데 나중에 이제 난민 신청까지 했는데 북한 대사관에서도 막 와가지고 니들이 어떡할 거냐라고 막 이제 그런 위협적인 말들도 많이 받고 엄청 불안했거든요. 제가 북한 대사관에서 영사관에서 영사관에서 대면했어요? 재판 받으러 나갈 때도 영사를 만났었고 걔네들이 찾아온 거예요. 영인 구금센터에다가. 처음에는 엄청 쫄았죠. 엄청 무섭어. 지금 막 그래서 만약에 애들이 무슨 짓을 하면 진짜 면도날을 챙겨가지고 손목에다 이렇게 차고 있었어요. 저희가 2명이 나갔었는데 면도날 차고 있었어요. 만약에 걔네들이 무슨 짓 하면 자르고 서리 거기서 피 받아 붙이고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돼서 막 이제 뭐 경찰들이고 막 이제 오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의 준비까지 하고 있었는데 유엔의 예치 아래에서 뭐 이제 하다 보니까 경찰 예고인 구금센터 소장 만나가지고 영사관들이 온다니까 나 두렵다 솔직히 당신 둘이 너 막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 검사에다가 뭐 영사도 왔었고 예고인 구금센터 소장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아르쪼메에 있었거든요. 아르쪼메 이제 무슨 시에 있는 뭐 간부인가 봐요. 그렇게까지 다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들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막 대사관에서 막 울음장 넣더라고요. 엄청 심장이 막 바들바들 떨려서. 어떠세요? 이제 공산주의 살다 오셔서 자본주의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이게 북한에 있을 때는 제한된 직업이거든요. 이제 함경북도 청진 쪽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얼마 없어요. 탄광, 그리고 무슨 한국으로 말하면 자영업이라고 하기는 북한에서 뭐 달리기라고 하는데 이제 자전거로 물건 떼가지고 청진에다 가져다가 판매를 하는 그런 방식. 뭐 기껏 해봐야 할 수 있는 일이 5가지 안팎이거든요. 근데 일단 대한민국은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거는 놀라운 거는 인터넷.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다는 거. 제일 놀랍고요. 직업 선택의 자유, 해외에도 갈 수 있는 이런 자유들. 북한이랑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최근에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네. 한국이. 네, 맞습니다. 북한은 지금 독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어떤 걸 느끼시나요? 아 진짜 이 대한민국은 정말 자유로운 나라구나. 이거 대통령도 국민이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그냥 100% 찬성이니까 그냥 선거다 하면 그냥 다 찬성이잖아요. 이거 뭐 최고인민위원회 무슨 뭘 해도 선거할 때 북한에서 다 그냥 100% 찬성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뭘 하든지 국민의 이제 투표 아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끝으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장사하시는 거 홍보. 네, 제가 지금 그 한국에 와서 지금 과일 야채 가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지금 장사가 좀 안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도 좀 유튜브도 좀 할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과일 야채 가게도 온라인으로 좀 더 식자재를 좀 많이 더 좀 넓게 해볼 생각인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에는 진짜 나무가 없거든요. 완전 뭐 북한 사람들 다 잘라버려가지고 아주 허허벌판입니다, 북한. 진짜 한국 보면 이거 진짜 신기해요. 진짜 신기합니다. 나무들이 이렇게 많은 게